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청문회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총선이나 대선 후보보다도 더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의미로든 역대 최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조국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부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자고 일어나면 수만 건씩 생기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상황이 대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압수수색을 포함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야당은 가족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와 심지어 청문회 보이콧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법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문법, 성문법을 두고 굳이 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오랜 관습과 규범에 의해 문서로 기록되거나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합리적 근거와 방식인 불문법이 우선된다는 이치는 알고 있습니다. 불문법이 주된 헌법인 영국과 같은 사례도 있지요. 갑자기 불문법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두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야당, 이와 야합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기사를 쓰는 언론, 정치적 검찰의 이례적 조사 등은 절대 상식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당연히 나의 현실 삶에 도움이 되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치이고 과연 나는 나의 현실 삶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하고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공수처 설립 및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재산에 따른 벌금 부과 제도,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규제 등 검찰과 경찰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및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적폐 정치 세력 및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있는 언론사가 아니라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일반 국민과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간접적인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힘없거나 돈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 발생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세력들과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야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지, 왜 언론들이 매일 똑같은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수만 건씩 쏟아내는지, 왜 검찰이 발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기밀을 흘리는지 전부 이해가 되고 악의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하고 발의한 정책의 실행이 무서운 자들의 소행인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지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을 해보면 그 상황들이 하나씩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정치 논리에서 본다면 야당은 당연히 조국 후보자를 장관 임명자로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적폐정치검찰과 언론들도 또한 재벌 및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위에 포함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하려는 적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시기입니다.